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초라한 차림으로 나타난 한 남자가 모두의 조롱 속에서 홀로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요. 잠시 후 호텔 회장이 그 남자 앞에서 90도로 인사하며 대표님, 직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동창회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반전이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감동 한방 전하는 감동 펀치입니다. 감동 맞을 준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고 출발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세윤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대학 졸업 후엔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처음엔 유학이 목적이었지만 그곳에서 직장을 잡고 정착하게 되면서 어느새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한국에서 고등학교 동창회가 열린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망설였습니다. 연락도 뜸했던 친구들, 잊고 지낸 시절들 굳이 참석해야 할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 해외에서 지낸 나 자신을 친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기도 했고 단 한 번쯤은 얼굴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해서 비행기표를 끊었고 짐도 간단히 챙겨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서울 강남의 5성급 호텔 뷔페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고 안에서는 이미 많은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로 반가워하며 옛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명품 옷과 액세서리를 자랑하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무리에 저는 무심한 청바지에 구겨진 흰 셔츠, 운동화 차림으로 들어섰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오랜 비행 끝에 바로 호텔로 오게 됐고 옷을 갈아입을 여유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꽤나 초라해 보였나 봅니다. 세윤이 아니야? 와, 진짜 오랜만이다. 헉, 너 맞아? 너무 많이 변했다? 처음엔 반가운 듯 다가왔던 친구들이 제 옷차림을 보고는 미묘하게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점점 멀어지는 시선과 작은 속삭임들. 저렇게 입고 온 거 실화야? 외국에서 산다더니 고생했나 보다. 저는 그런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미소를 지은 채 가장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구도 다가오지 않는 그 자리에서 저는 묵묵히 물 한 잔을 마시며 동창회장의 분위기를 지켜보았습니다. 동창회가 점점 무르익어 갈수록 테이블마다 웃음꽃이 피고 술잔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제 자리는 여전히 조용했고 마치 거기 혼자만 다른 시간 속에 있는 것처럼 고립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음식 몇 점을 조용히 접시에 담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사람들이 저를 흘끗흘끗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쟤 뭐하고 산대? 미국에서 잘 지낸다더니 왜 저렇게 차림이? 혹시 이민 갔다가 실패해서 돌아온 거 아냐? 그런 말들이 제 귀에 명확히 들렸습니다. 굳이 숨기려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들으라는 듯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단지 보여주기였다면 애초에 이렇게 입고 오지도 않았겠죠.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민재였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성적 우수생으로 지금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의 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윤아, 오랜만이야. 근데 왜 그렇게 입고 왔어? 공항에서 바로 온 거야? 응, 일정이 조금 빡빡해서. 너도 잘 지냈지? 뭐 그럭저럭. 요즘은 뭐 하면서 지내? 미국에서 일하고 있어. 아, 그래? 무슨 일? 호텔 관련된 일을 해. 호텔? 어우, 그쪽 일도 쉽지 않을 텐데. 그의 말에는 명백한 연민과 약간의 멸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그래도 나름 보람은 있어. 그 대답에 민재는 대꾸 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였고 이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 마치 누군가 신호를 준 것처럼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일이라는데 종업원인가? 그래서 저렇게 입고 왔구나. 좀 불쌍하다. 잘 나가던 애였는데. 그 모든 시선을 느끼면서도 저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실 그런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왔기에 크게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엔 조금의 호기심이 있었죠. 과연 언제쯤 누가 먼저 본질을 알아차릴까? 그러던 중 동창회 회장이 건배를 제안하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모두 모인 것도 정말 오랜만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36기 이제는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만큼은 모두 친구로 돌아갑시다. 자, 우리 모두의 앞날을 위해 건배. 모두가 환호하며 잔을 들었고 저도 조용히 물잔을 들어 건배에 동참했습니다. 그 순간조차 아무도 저에게 다가와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다른 세계의 사람인 양구석에 홀로 남겨졌죠. 그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호텔 입구 쪽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분주히 들어와 무전기를 사용하며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호텔 직원 몇 명이 빠르게 움직이며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저 사람 누구지? 매니저인가? 호텔 사장이 온다는데? 뭐야?
왜 우리 동창회의 사장이 와? 호텔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잠시만 주목해 주십시오. 곧 저희 호텔 대표님께서 이 자리에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잠시 주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순간 동창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사장이 직접 이 자리에 온다니? 이유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그 대상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옷매무새를 고치고 테이블 위에 접시를 치우며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구석지고 초라했던 제자리가 유독 세심하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는 꽃병의 위치를 조정하고 의자의 각도까지 맞추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저쪽은 왜 저렇게 신경 쓰지? 누가 저기 앉아 있는데? 세윤이잖아? 왜? 그리고 몇 분 후 입구에서 중후한 인상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맞춤 정장, 무게감 있는 걸음걸이. 그리고 그가 다가간 자리는 바로 제가 앉아있던 테이블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직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동창회장이 완전히 얼어붙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초라한 셔츠와 운동화를 신고 조용히 앉아있던 저 정세윤. 그리고 그런 저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인 호텔 회장의 모습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직원들과 직접 일하셨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테이블 곳곳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야? 방금 뭐라고 했어? 대표님? 누구를? 설마 세윤이?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제야 호텔 사장이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아, 모르셨군요. 이분은 저희 그룹의 실질적 오너이자 국내 체인을 모두 소유하고 계신 정세윤 대표님이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누군가는 물을 뿜고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으며 경악했습니다. 아까까지 저를 조롱하던 동창들, 저렇게 몰락했나봐 하며 키득거리던 친구들, 그리고 알바하러 온 거냐며 비웃던 이들까지 모두가 제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동창회 회장이자 가장 크게 웃고 비꼬던 민재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세윤아. 진짜야? 너 진짜 이 호텔의 주인이야?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이 호텔은 물론이고 전국의 체인 호텔 대부분이 내 그룹 소속이야. 민재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일제히 저를 바라보며 경악했죠. 그들은 도무지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럼 아까 호텔에서 일한다던 건? 그 질문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난 이 호텔의 주방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어. 경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닥부터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아침까지 주방에서 일하다가 바로 여기 온 거야. 호텔 사장이 덧붙였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는 직원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실제로 모든 부서에서 업무를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주방 설거지, 룸클리닝, 프론트 데스크까지. 그리고 그 결과 우리 호텔의 서비스 품질과 직원 만족도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놀라움과 존경, 그리고 미안함이 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창피하다며 자리를 옮기던 친구들이 이젠 하나, 둘씩 제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윤아, 아까 내가 너무 무례했지 미안해. 야, 나 진짜 몰랐어. 이렇게 잘 된 줄은. 우리 정말 반가워. 잘 지냈지? 그들의 말에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사과와 반가움을 표현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어색함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동창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세윤아, 진작 말하지 그랬어. 우리도 준비 좀 하게.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지. 나는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싶었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주길 바랐어.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일부는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오늘 자신들이 얼마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는지, 얼마나 쉽게 사람을 가르려 했는지. 이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창들은 제 주위로 몰려들며 과거의 이야기를 꺼냈고 누군가는 아예 명함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혹시 투자 상담 좀 받아볼 수 있을까? 형, 나중에 식사 한번 하자. 나도 미국 출장 자주 가. 이전의 조롱은 사라지고 모두가 저에게 어떻게든 말을 붙이려 애썼습니다. 저는 예의 바르게 대응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관심을 보이는 그들의 진심이 과연 사람에 대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성공에 대한 것이었을까? 그날 밤의 동창회는 처음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홀로 외딴 섬처럼 고립돼 있었던 제가 이제는 동창회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함을 건네고 웃으며 말을 걸고 하나같이 우리 친했었잖아며 옛 추억을 꺼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들의 말투와 표정엔 어딘가 억지스러운 온기만 느껴졌습니다. 어떤 친구는 말했습니다. 야, 고등학교 땐 네가 제일 말 없고 조용했는데 이렇게 대단해질 줄은 몰랐다. 다른 친구는 웃으며 덧붙였죠. 그때 무슨 투자 같은 얘기할 땐 아무도 못 알아들었는데 내가 진짜 크게 될 줄이야.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보는 눈이 변한 거겠지. 그날의 단체 사진. 모두가 저를 중앙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자 악기는 의식적으로 저를 제외시키려 했던 그들이 이번에는 먼저 저를 가운데로 불러 세웠죠. 세윤아, 중앙에서. 너 없으면 오늘 사진 의미 없지. 그 말에 웃으며 섰지만 사진이 찍히는 찰나 마음 어딘가에서는 작은 공허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건 진짜 우정의 표현일까? 아니면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한 액세서리로서의 존재일까? 사진이 끝나고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처음 저를 비웃고 무시했던 그 중심에 서 있었던 민재였습니다. 세윤아, 아까 내가 너무했지. 진심으로 미안하다. 널 그렇게 몰라보고. 그의 얼굴은 진심 어린 후회의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모두 그럴 수 있지.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이 생각했을지도 몰라. 그 말에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도와 죄책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미안해, 세윤아. 진심으로 반가워. 다음엔 진짜 밥 한 끼 하자. 그들의 말에는 분명 어색한 진심이 있었지만 저는 그걸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 인생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시간이 흘러 동창회가 끝날 즈음 호텔 회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대표님, 차량 준비되었습니다. 내일 해외 미팅 있으셔서 지금 출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동창들이 다시 한번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존재를 실감하는 마지막 순간이었겠죠. 저는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란다. 친구들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조용히 웃으며 호텔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탄 저는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고 그 안에 제 과거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집으로 가실까요? 아니요. 네. 한강 쪽으로 돌아서 가주세요. 오늘은 좀 천천히 가고 싶어요. 그 말에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고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의 동창회는 저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시선, 성공 앞에 달라지는 태도,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미묘한 거리감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 진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런 시선을 꿋꿋이 이겨낸 세윤의 태도. 과연 진정한 친구란 어떤 존재일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